그걸 지옥이라고 따라합니다. 지옥이랑 마찬가지. 서울 지하철 9호선의 별칭은 지옥철입니다. 9호선의 최대 혼잡도는 233%, 열차 객실의 정원의 2배 반 가까이 승객들이 탄다는 얘긴데요. 수도권 전철 노선 가운데 9호선 급행열차의 객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왜 유독 9호선에서만 이런 혼잡이 발생하고 또 개선은 되지 않는 걸까요? MBC 인권사회팀에서 직접 발로 뛰어 취재한 이문현 기자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지난 1일부터 이 9호선 3단계 구간이죠. 삼전역부터 중앙보훈역까지 8개 역이 추가로 개통이 됐는데 개통 당일 또 어제 첫 출근길 직접 타보셨다고요? 어느 정도로 혼잡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전히 지옥철이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새로 개통한 그 3단계 구간의 종점이자 출발점인 중앙보훈병원역에서 어제 7시 31분행 강남과 여의도 방향으로 가는 그 하행선 급행열차 탔는데요. 출발역이라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출발역에 출발 전에 좌석들에 이미 사람들은 꽉 찼었고 그 5호선 황승역인 올림픽공원 그리고 8호선 환승역인 서촌역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신논현역쯤 가니까 열차 안에 통로들까지 모두 다 사람들이 꽉 찼었는데요. 사실 이 하행선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구간은 그 3호선, 5호선, 7호선이 3호선, 5호선, 9호선이 겹치는 고속터미널역입니다. 그런데 어젠 이 역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이 꽉 찼거든요. 제가 열차 안에 탄 상태로 고속터미널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앞에 스크린도어가 이렇게 열리고 나서 사람들 대기줄이 그 벽까지 이어진 걸 보니까 순간 아찔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또 거기서 많이 타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북적북적한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반면에 강서에서 그 강남 방향으로 가는 이게 사실은 문제가 항상 됐었던 지옥의 염창역 구간이라는 그 구간인데요. 개통 전과 우려와 달리 개통 전과 사실상 많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행선을 탔던 시간에 저 말고 다른 기자가 이제 그 상행선을 타면서 시민들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달라진 점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여전히 붐볐다라는 거죠. 오히려 타는데 또는 또 조금은 수월해졌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원래는 상행선이 주로 문제였는데 이제 하행선까지도 지옥철이 됐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그 대표적인 혼잡역이 원래 그 염창역, 당산역, 노량진역을 지나는 그 상행선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서에서 강남으로 오는 열차였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지옥철이 아니란 게 아니고 승객들은 여전히 지옥철을 호소했는데 다만 3단계 개통 전보다 더 지옥철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반면에 질문을 하신 그 강동에서 강남 방향으로 가는 하행선 제가 큰 문제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3단계는 그 종합운동장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앙보훈병원역까지 8개 역 총 9.2km 구간입니다. 송파구를 거쳐서 강동구 둔촌동까지 이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송파 강동에서 강남이나 여의도로 가는 이제 승객들이 대거 몰린 거죠. 실제로 제가 어저께 9호선 운영사에서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요. 새로 뚫린 8개 역에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그 2시간 동안에만 9,500명이 더 탔더라고요. 만 명 가까이 타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나마 상행선에 비해서 덜 지옥이라고 했던 하행선마저 이제는 지옥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반면에 그 상행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취재진이 염창역에서 탔는데 그 시작점인 개화역에서 영창역까지 전주에 비해서 딱 159명 늘어났거든요.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개통 이전인 10월에도 또 닷새 동안 타보셨잖아요. 그때랑 지금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영상을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요. 그 제가 한 달 반 전에 약간 10월이죠. 그 닷새 동안 9호선을 타고서 그 출퇴근을 하면서 찍은 영상들인데요. 우선 염창역에서 상행선을 탔을 때부터 보시면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이
예, 맞습니다. 예. 염창역에서 탔던 때 영상인데요. 네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변한 게 없습니다. 네. 타고 나선 팔조차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 네. 그다음에 타고 나선 답답하고 내릴 때는 사람들 또 밀고 밀려서 특히 여성 승객들 같은 경우에는 밀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크게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런데 고속터미널역을 보시면 달라졌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10월 달에는 수월하게 탈 수 있었거든요. 물론 네. 공간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쏙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새로 개통한 역에서 한 9,500명 정도 승객들이 더 많이 몰리다 보니까 열차 내부에 공간도 없었고 승객들하고 밀고 밀리면서 탔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고요. 네, 네. 그래서 그 2015년에 2단계 구간이 개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죠. 지금 그때부터 이미 지옥철 얘기가 나왔던 건데 가뜩이나 이렇게 혼잡한데 추가 구간이 생기면 당연히 승객들이 더 많아질 거고 혼잡도 높아질 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을 했을 텐데 서울시가 이걸 몰랐던 건가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리고 네. 당연히 준비도 했습니다. 다만 네. 꼼꼼하게 하지 못했을 뿐이죠. 서울시가 2015년에 2단계 개통을 하면서 지옥철이 되는 걸 이미 한 번은 경험했잖아요. 네. 그게 벌써 한 3년 반, 거의 4년 가까이 된 일인데 네네. 그래서 급행열차, 시민들이 급행열차를 많이 타거든요. 예. 그 전부를 기존 4칸에서 6칸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15년도에 벌써 세웠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갖다 발견하는 게 굉장히 늦었죠. 기존 4칸짜리를 6칸으로 늘리려고 하면 네. 서울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전동차 완성 검사 필증과 안전관리 체계 변경 승인이란 걸 2단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 어이없게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 행정 절차를 빼먹은 겁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이 빼먹은 사실 또 발견을 했어요. 네. 그런데 때는 이미 이제 늦은 거죠. 아니 매일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이 뉴스를 듣고 정말 황당하고 분노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 행정 실수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훨씬 상황이 나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급행열차는 이제 두세 정거장씩 이제 건너뛰는 열차고 네네. 일반 열차는 이제 매 정거장이 멈추는 건데 우선 승객들이 수요가 많은 급행열차 18대를 원래는 지난 6월 달에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일반 열차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이번 달까지는 네네. 모두 다 6칸으로 바꾸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실수로 이 계획들이 틀어지면서 급행열차는 3단계 구간이 개통한 지난주 토요일이 돼서야 모두 6칸으로 바꿨고 일반 열차는 1년 뒤인 내년 12월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실수로 이제 급행열차는 6개월, 네. 일반 열차는 1년 정도 네. 이런 것들이 늘어진 거죠. 시민 불편이 그만큼 길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3단계 구간 공사도 200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9년 만에 지금 완공이 된 건데 이 개통이 지연된 것도 이런 문제가 영향을 끼쳤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2009년부터 설삽을 떴으니까 물론 12월 달이긴 한데요. 네. 이게 9년 만에 개통이 됐거든요. 이 지역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컸을 거 아닙니까? 강동과 그렇죠. 송파 지역 네네. 주민들이. 그래서 개통이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 개통 날짜를 당겨서 원래는 이제 올해 10월 27일 날 네. 불 한 2달 정도 전이죠. 네네. 이때 개통을 하려고 했었는데 열차 증차도 안 된 상황에서 구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배차 간격이 또 늘어나잖아요. 시민들 불편이 늘어날 게 뻔하고 답이 안 네네. 나오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3단계 구간 개통을 12월 1일, 네. 지난주 토요일 날로 미룬 겁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급행열차를 지금이라도 6칸에서 더 늘릴 수는 없나요? 그게 제일 원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승객분들. 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인터뷰를 했던 승객들도 열차 칸수를 8칸 또는 10칸으로 늘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당연히 그러면 혼잡도도 낮아지겠고 서울시도 바라는 바이긴 한데요. 네. 실제로 우리가 흔히 타는 1, 2, 3, 4, 5선 같은 경우에는 10칸 그리고 5호선, 6호선, 7호선 8칸입니다. 네네. 그런데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일부 역의 경우 설계 자체가 6칸만 들어갈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 갖다 하려면 완전히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서울시도 조금은 억울한 측면이 네.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9호선 기본계획 세울 때는 8칸 하려고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변경 승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9호선의 승객들이 이렇게 다른 노선에 비해 극심한 혼잡과 열악한 조건에 승차를 해야 되는 건 바로 9호선이 민영이라는 태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투자 잔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적인 운영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를 데리고 온 계약서엔 또 차량을 추가로 구입할 때 모두 서울시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개통하고 8년 사이 승객은 230%가 늘었지만 차량은 80%만 증가한 건 운영사엔 차량을 구매할 의무가 없고 서울시는 예산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차량을 추가 구입하지 않더라도 현재 상황이 유지되면 어쨌든 이익을 보는 구조인 거죠. 특혜 10위까지 이뤘던 이 계약은 끝내 독이 됐습니다. 개통 4년 만에 8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며 투자자 배만 불려준 겁니다. 민자 사업의 1단계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제 최초의 시도였고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조금 더 좀 지켜보고 좀 장기적으로 좀 보자. 네, 좀 더 지켜보자는 서울시의 대답이 더 답답한데요. 이 서울시가 운영사를 관리하는 기관일 텐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제대로 된 대책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이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정밀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우선 제가 10월 달부터 이제 구선 취재를 하면서 크게 딱 놀랐던 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 실수. 네. 이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행정 실수 할 수 있죠. 그런데 네. 열차 칸을 늘리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국토부 승인 자체를 갖다가 이거는 놓쳤다는 건 좀 네. 이렇게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 없었고 그 결과로 하루에 평균 50만 명이 타는 승객들이 이제 불편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하나는 서울시에서 9호선 실무를 책임지는 분들이 인터뷰 도중에 제가 그분들에게 인터뷰를 하던 네네. 도중에 이 출근 시간대 9호선 타봤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인터뷰 내용들이 좀 약간 좀 무겁다 보니까 저는 네네. 약간 분위기를 환기시키려고 물어봤던 건데 네. 오히려 좀 더 약간 무거워진 게 뭐냐면 출퇴근 시간에 1, 2년 전에 한 번 타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그 대답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요. 네. 기자인 저도 짧게는 리포트 2분 그리고 5분짜리 리포트를 제작을 하면서 몇 번이나 이제 네네. 출퇴근 시간에 이걸 타면서 이제 취재를 하는데 네. 열차 시간 늘리고 배차 시간 조정하는 분들이 어떻게 저보다 안 타고 일을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었고요. 네. 최소한 저보다는 더 9호선 자주 타서 시민들 예. 의견 듣고 정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서울시의 행정 실수는 고스란히 서울 시민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30년 동안 민영화된 9호선의 불리한 계약 조건은 바뀌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더라도 실태 파악과 시민들을 위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은 여전히 서울시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아시스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MBC 인권사회팀 이문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